삼성전자가 2월 12일 갤럭시 Z 플립 폴더블 폰과 함께 발표한 갤럭시 S20 울트라 때문에 현재 일본 카메라 업계가 초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4000에서 6000만 화소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 소니 이미지 센서들보다 2배 이상 높은 1억 8천만 화소를 가졌습니다. 작년 발표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의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를 인간의 눈을 넘어선 이미지 센서다, 삼성의 독주가 시작될 것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혁신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삼성을 극찬했던 이유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 1위 점유율을 달리며 삼성전자와 양대 산맥을 함께하는 소니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니가 생산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들은 4000에서 6000만 화소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소니는 삼성전자의 브라이트 HMX를 따라갈 만한 휴대전화용 소형 이미지 센서 설계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 S20에는 발표만으로 세계 전문가들이 혼을 쏙 빼놓았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고야 만 것입니다. 캐논이 마크3 등 일본 카메라 기업들이 플래그십 제품들은 기껏해야 4K 해상도 촬영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S20 울트라는 8K 해상도 촬영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이 메인스트림 보급형 카메라 기종을 넘어서 하이엔드 플래그십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삼성전자는 또 다른 혁신 모델을 갤럭시 S20에 탑재했습니다. 바로 잠수함에 사용되는 잠만경 구조인 폴디드 렌즈 배치 기술과 100배 디지털 줌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폴디드 렌즈와 스페이스 줌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지난 2019년에 개발을 끝마친 것들입니다. 일본 기업들을 박살내기 위해 무장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카메라 제조사들이 플래그십 제품을 훨씬 뛰어넘는 촬영 스펙만 해도 벅찬데 갤럭시 S20의 스페이스 줌 기술은 망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망원 렌즈를 따로 구입하고 찍을 때마다 교체해줘야 하며 동시에 무거운 무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이제 완전히 커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DSLR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에 사용되는 확대, 축소 기술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됩니다. 렌즈와 렌즈 간의 물리적인 거리 변경으로 확대, 축소를 하는 망원경과 같은 광학 방식, 그리고 이 물리적 한계치 이상으로 확대할 때는 디지털 줌, 즉 소프트웨어로 강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물리적 확대 배율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확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사진이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두께가 얇아야 하는 스마트폰은 DSLR 카메라보다 물리적 확대의 한계치가 더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잠만경 줌 배치 기술은 스마트폰이 가로 길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물리적 확대 한계치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수많은 확대 렌즈들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2배율이 한계인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한 물리적 5배율이 먼 거리에 있는 물체까지 메인스트림급 망원 렌즈를 사용한 DSLR과 같은 화질 손상 없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줌은 잠만경 방식이 물리 확대치를 넘어섰을 때부터 진가를 발휘합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 줌 작동 방식은 3단계로 나뉩니다. 5배 확대까지는 순수 광학 줌을, 10배율까지는 광학과 디지털 줌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줌, 100배율까지는 순수 디지털 줌을 이용합니다. 일본 카메라 업계는 끝까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카메라 관련 제품 생산 기술의 역사가 자신들처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 소프트웨어 보정 기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갤럭시 S20 울트라의 브라이트 HMX는 앞서 샤오미 CC9 프로 모델에 먼저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이미지 센서가 동반하는 리스크를 보정하지 못하여 카메라 앱의 간헐적인 프리징과 버튼을 누르고 실제 촬영되기까지 딜레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소니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엑스페리아와 아이폰의 사진 품질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로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구글의 기술력을 갤럭시 S20에 끌어들였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픽셀 시리즈는 특히 사진이 쨍하고 깨끗하게 뽑히기로 유명합니다. 구글은 애플과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 소프트웨어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통합니다. 구글은 이날 갤럭시 S20 언팩에서 메인 협력사로 나왔습니다. 삼성은 디지털 줌을 과도하게 당기면 화질이 지나치게 깨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100배 줌을 당겼을 때 보이는 글자가 매우 또렷합니다. 구글이 AI가 자동으로 인식, 보정을 한 결과이죠. DSLR과 미러리스의 최후의 보루였던 야간 사진 촬영도 갤럭시 S20 울트라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들은 저조도가 되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2개 이상의 화소를 하나의 화소로 통합하여 수광하는 듀얼 픽셀 등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1.33분의 1인치 크기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는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며 실제 물리 화소수가 많기 때문에 9개의 화소를 하나의 화소로 묶는 노나 비닝 기술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9개 정도는 묶어도 1억 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화질 저하에 있어서는 큰 마이너스
퍼포먼스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5000만 mAh의 배터리와 구글이 AI 기술이 더해져 배터리 타임을 포함해 장노출 촬영과 야간 촬영에서 웬만한 DSLR의 기능을 손색 없이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소니, 캐논, 니콘 등 DSLR 및 미러리스 카메라를 제조하는 일본 기업들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삼성의 갤럭시 S20 카메라와 대응할 만한 수준이 메리트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무겁고 비싼 바디들은 휴대폰 카메라에 그 자리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 갤럭시 언팩 2020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에서 열며 업계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전세계 IT 미디어들은 삼성의 신기술에 대해 사전에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 디테일에 놀랐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중 일본의 관심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일본은 삼성의 기발한 전략과 새로운 갤럭시 모델이 공급되는 시점을 궁금해하고 있으며 일본의 한 통신사는 발빠르게 독점으로 삼성을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IT 전문 미디어 기즈모도 일본파는 삼성은 무대 연출이 상당히 화려한 특징이 있기에 매년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행사장 전체를 사용한 스크린과 조명이 눈길을 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행사를 생방송으로 스트리밍하는 데 사용한 기자재가 전문 촬영 장비가 아닌 갤럭시 S20 제품이었다면서 그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신제품의 카메라 성능과 동영상 컨텐츠의 확장 등 S20이 영상 제작자들의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나 그 발표 행사 자체를 촬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갤럭시 S20 시리즈라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멋진 연출이었으며 이는 동영상 제작자들에게 제품의 편리함을 충분히 어필하는 전략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신제품의 성능도 기대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삼성의 언팩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면서 벌써 내년이 기다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통신사 KDDI는 이런 삼성이 발표한 신제품들 중 큰 주목을 받았던 갤럭시 Z 플립 모델의 흥행 예감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IT 미디어 모바일은 KDDI 상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갤럭시 Z 플립을 독점 발매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사는 우선 KDDI가 2월 하순에 갤럭시 Z 플립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제품의 특징을 소개했는데요. 이전의 갤럭시 폴드와는 달리 발상이 피처폰과 가깝다고 하면서 정방형의 형태가 양복 주머니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형태를 갖고 있다 칭찬했으며 본체를 절반만 열린 상태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촬영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만의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기도 했고 촬영 시 야간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손떨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갤럭시 Z 플립은 4G 스마트폰으로서 한계가 없는 세상을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기사는 KDDI의 상무인 아마미야 토시타케와의 인터뷰를 통해 KDDI가 갤럭시 Z 플립을 독점으로 발매하는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그는 우선 폴더블 폰 초기작인 갤럭시 폴드가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단말기가 좀 큰 부분이 있어 주로 남성 고객의 비율이 높았는데 갤럭시 Z 플립은 여성 고객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스마트폰이기에 취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의 판매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으며 새로운 감각을 가진 제품에 맞게 서비스 또한 그렇게 이어가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갤럭시 Z 플립은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고 핸즈프리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용법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용법이 있기에 제한이 없는 세계라는 컨셉이며 고정관념으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용법이 나올지도 모르며 이런 기능에 맞춘 어플들도 등장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아마미야 토시타케 상무는 단지 스마트폰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용법도 거기에 맞춰 변할 것이고 이 제품은 어쩌면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 자체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의 언급처럼 분명 갤럭시 Z 플립과 S20은 우리의 스마트폰 활용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제 삼성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명실공히 확실한 게임 체인저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업계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또 한 번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삼성이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는 것이 뿌듯한 순간입니다. 일본 공영 방송사인 NHK는 작년 1년간의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 관한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의 매입량이 줄어드는 탓에 작년에 비해 2% 남짓 하락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놀랍게도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2019년 1년간 세계에 출하된 스마트폰의 대수는 13억 7,100만 대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 남짓 줄어든 수치인데요. 원인으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소비자들이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를 지원하는 기종의 가격 하락까지 스마트폰 교체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짧은 시견으로 보자면 스마트폰의 평균 수명이 2년 정도라 매년 들쑥날쑥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업체별 점유율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21.6%로 선두를 지켰고 중국의 화웨이가 17.6%로 2위, 미국의 애플이 13.9%로 3위를 차지했으며 2위가 3위를 제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뒤로는 중국 샤오미가 9.2%로 4위, 중국 OPPO가 8.3%로 5위를 차지했죠. IDC는 작년 올해 세계 출하 대수에 대해 5G 대응 기종의 보급으로 인해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해 부품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산업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죠. 특히나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7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다대할 것이라 보았는데요. 다만 삼성의 경우 이미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생산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삼성의 경우 중국에서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도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에서 조달하는 스마트폰 부품 및 소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지난해 삼성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소니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이 소니를 제친 것을 두고 많은 일본인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소니의 몰락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소니의 가격 정책과 스마트폰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를 넘어설 만한 자국 제품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이 느끼는 삼성전자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휴대전화 출하 대수는 총 3,344만 대로 전년 대비 4.4%나 감소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 출하 대수로는 미국의 애플이 8년 연속 1위로 1,407만 대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를 기록한 샤프는 476만 대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3위에 머물렀던 소니는 지난해에만 무려 19%의 출하량 감소를 보이면서 일본 시장에서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의 경우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해 3위까지 순위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니의 경우 이미 재작년에도 30.6%의 출하량 감소를 겪으면서 업계에서는 소니의 스마트폰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작년 역시 판매량이 19%나 감소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소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소니의 제품들은 한국이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과 비교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2-3년은 뒤떨어진 디자인에 높은 가격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자 이에 피로를 느낀 일본인들은 이제는 자국 제품이 아니더라도 제품의 완성도만 높다면 외산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 3위를 삼성이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갤럭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일본에서 갤럭시에 대항할 기종이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소니가 꼭 노력했으면 하지만 묘한 디자인을 계속 고집한다면 인기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국내 업체들이 노력해 주었으면 하지만 한국 업체나 중국 업체가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면 그 제품을 살 것이다. 라는 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와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외에도 A20과 같은 보급형 스마트폰들을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에 내놓으면서 더욱 가파른 판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